네, 말씀하신 대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요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승인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 연휴 기간에 방송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천천히 많이 듣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학수 부회장이 이렇게 검찰에 가서 순순히 진술했다는 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하고는 이제 끊는다. 관계를 끊고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의미겠죠. 네, 몰아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이제 기소가 의미 없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예, 지금도 기소 중지되어 있는 혐의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도 있고요. 또 차명계좌 탈세 혐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을 기소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다 죄는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김백준 씨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김백준 씨가 대납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백준 씨는 6개월간 최소 6개월간 왜 미국에 이 법인이 그 법무법인이 도대체 로펌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네, 다스 내부 문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개월 이미 시작되고 나서 6개월간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백준 씨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고 김백준 씨가 설사 알았다 한들 김백준 씨 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근데 김백준 씨는 사면을 할 수 없잖아요. 사면 권한은 대통령한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끌려나오게 돼 있는데 또 있다고 봅니다. 뇌물 혐의가. 이학수 부회장이 순순히 인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검찰에게 주는 시그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내가 순수히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검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경향신문 보도 보면요.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 줬다라고 해서 이학수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뇌물 혐의의 공개 혐의자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으로 보자면 이제 이것이 다른 사안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사면 하나는 확실히 내조자 그리고 싸게 받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검찰도 기로에 섰어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도 삼성 라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 또는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이재용 부회장 풀려나는 거 봐라. 검찰 내에도 그런 제가 보기에는 알력 내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로에 쓴 거죠. 삼성에 훅 내주면서 여기서 다 접자. 더는 하지 말자. 이런 기로에 쓴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는 보도가 많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파면 팔수록요 삼성만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 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현대차가 2009년 정도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약 1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자동차도 여기 연루됐을 수 있다. 예. 현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이거 외에도 많죠. 네, 예. 기본적으로 다스가요 자동차 시트를 현대차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엄청나게 매출액이 뛰었다. 예, 눈부신 성장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1조가 넘어갔죠. 예. 네, 그리고 2008년 8월 15일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특별 사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거든요.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요. 이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건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 사면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콕 집어서요. 네, 네.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부르고 또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이 왜 중요하냐면 사면은 원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외에는 연루된 사람이 없다. 특별 사면이나 원포인트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근데 이제 사면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면이 대가의 전부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달랑? 한 번 했으면 계속 하는 거지? 혹은 뭐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것의 연장이지? 그래서 검찰도 기로에 섰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일종의 기회거든요. 2008년에 기회가 크게 한 번 있었죠. 김영철 변호사가. 네. 차명 계좌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검찰은 김영철 변호사가 아니라 삼성 편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털어주는 식이 되었습니다. 네, 김영철 변호사 개인만 망가졌죠. 그 정권도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다시 기회가 온 건데, 그때부터 환경은 좋아요. 그렇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는데 또 한 번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정권이 방해할 리도 없고, 국민들도 검찰의 편에 섰는데 이 기회를 다시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다. 검찰도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이 정도 대납과 사면건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삼성과의 현안들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 엄청난 덩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큰 덩어리가 거기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로펌에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네, 처음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기당했다라는 건데요. 소송을 대리했던 에이킹 건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역대급으로 바보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네. 피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가. 다스는 이득만 누렸어요.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몇십억을. 140억도 돌려받고. 네, 초창기에는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조금 더 정돈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짓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뭐. 네. 로펌이 40억 대납했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주특기예요, 주특기. 아무리 명백해도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걸로 보여요. 제가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연구가로서 사실은 평생을 차명으로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평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기 재산을 놓고 살았어요. 평생.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번 통해왔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리고 하도 자신 있게 대놓고 아니라고 하니까 주변 측근들은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김희중 씨가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변이 모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은 빨리 벗어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김백준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간 몰랐다고 이번에 주장한 게 아니라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문서에. 그러니까 김백준 씨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진행된 사안이다. 김백준 씨 윗선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하나인데, 예. 최순실 씨가 한 말이 있잖아요. 삼성도는 먹어도 된다. 예. 그만큼 탈이 없다라는 그렇죠. 의미였던 걸로 그 보이는데요. 바닥의 진리, 우리는 모르지만 진리인 거죠. 예. 실제 삼성 오너들은 한 번도 감옥에 안 갔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갔어요, 이번에. 그리고 또 풀려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걸 믿었겠죠. 예. 김백준 씨를 제치고 삼성과 직접 거래하고도, 예. 이건 탈이 없다. 삼성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 돼도 삼성이 막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자, 근데 이 사안 하나밖에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이번 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로에 쓴 거죠. 삼성이 훅 내주면서 여기서 다 접자. 더는 하지 말자. 이런 기로에 쓴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는
보도가 많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파면 팔수록요 삼성만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 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현대차가 2009년 정도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약 1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자동차도 여기 연루됐을 수 있다. 예. 현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이거 외에도 많죠. 네, 예. 기본적으로 다스가요 자동차 시트를 현대차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엄청나게 매출액이 뛰었다. 예, 눈부신 성장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1조가 넘어갔죠. 예. 네, 그리고 2008년 8월 15일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특별 사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거든요.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요. 이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건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 사면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콕 집어서요. 네, 네.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부르고 또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이 왜 중요하냐면 사면은 원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서 6개월간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백준 씨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고. 김백준 씨가 설사 알았다 한들 김백준 씨 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근데 김백준 씨는 사면을 할 수 없잖아요. 사면 권한은 대통령한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끌려나오게 돼 있는데 또 있다고 봅니다. 이 뇌물 혐의가. 이학수 부회장이 순순히 인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검찰에게 주는 시그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내가 순순히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검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경향신문 보도 보면요.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 줬다라고 해서 이학수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뇌물 혐의의 공개 혐의자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으로 보자면 이제 이것이 다른 사안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사면 하나는 확실히 내조자 그리고 싸게 받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검찰도 기로에 섰어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도 삼성 라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 또는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이재용 부회장 풀려나는 거 봐라. 검찰 내에도 그런 제가 보기에는 알력 내지는 갈래요. 근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외에는 연루된 사람이 없다. 특별 사면이나 원포인트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근데 이제 사면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면이 대가의 전부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달랑? 한 번 했으면 계속 하는 거지? 혹은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것의 연장이지? 그래서 검찰도 기로에 섰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일종의 기회거든요. 2008년에 기회가 크게 한 번 있었죠. 김영철 변호사가. 네. 차명 계좌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검찰은 김영철 변호사가 아니라 삼성 편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털어주는 식이 되었습니다. 네, 김영철 변호사 개인만 망가졌죠. 그 정권도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 다시 기회가 온 건데, 그때부터 환경은 좋아요. 그렇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는데 또 한 번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정권이 방해할 리도 없고 국민들도 검찰의 편에 섰는데 이 기회를 다시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다. 검찰도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이 정도 대납과 사면권을 끝내느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삼성과의 현안들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 엄청난 덩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큰 덩어리가 거기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로펌에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네, 처음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기당했다라는 건데요. 소송을 대리했던 에이킹건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역대급으로 바보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피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가. 다스는 이득만 누렸어요.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몇십억을. 140억도 돌려받고. 네, 초창기에는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조금 더 정돈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짓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뭐. 네. 로펌이 40억 대납했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주특기예요, 주특기. 아무리 명백해도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요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승인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 연휴 기간에 방송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천천히 많이 듣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학수 부회장이 이렇게 검찰에 가서 순순히 진술했다는 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하고는 이제 끊는다. 관계를 끊고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의미겠죠. 네, 몰아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이제 기소가 의미 없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예, 지금도 기소 중지되어 있는 혐의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도 있고요. 또 차명계좌 탈세 혐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을 뭐 기소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다 죄는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김백준 씨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김백준 씨가 대납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백준 씨는 6개월간 최소 6개월간 왜 미국에 이 법인이 그 법무법인이 도대체 로펌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네, 다스 내부 문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개월 이미 시작되고 나서